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는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05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폭락장에서 주식 어린이, 주린이라 그러죠. 폭락장에서 주린이가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은 장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심하죠. 그렇지만 이런 폭락장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주린이가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으로다가 전설적인 투자의 고수들은 폭락장을 맞이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궁금증을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 고수 하면 누구죠? 미국의 워런 버핏을 들을 수가 있죠. 그 워런 버핏은 첫 번째, 시장의 폭락은 좋은 사업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라. 시장이 폭락할 때는 좋은 사업을 매수하는 기회, 여기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는 기업을 사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이분은 두 번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시장이 탐욕적일 때 공포에 떨고, 그러니까 시장이 탐욕적일 때 공포에 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막 탐욕에 휩싸여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장이 막 올라가고 굉장히 좋아져 갖고 환호할 때, 그때는 오히려 공포심을 느끼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시장이 막 주가가 곤두박질 쳐갖고 투자자들이 막 죽내 사내하고 자살자들이 나오고 이럴 때 오히려 탐욕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고 싶은 주식을 골라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 세 번째,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뭐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등락을 거듭하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세창을 보지 말고 사업 가치의 변화를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 종목을 골랐을 때는 시세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고른 기업의 그 사업 가치가 어떻게 변하냐, 수익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데 집중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주가 하락이 나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뭐 딱 생각하기엔 나쁘죠. 올라가는 게 좋죠. 그런데 언제나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막 내답할 때 나는 사들인다는 생각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일곱 번째, 시세 변동을 적이 아닌 친구로 생각해라. 변동의 물결에 휩쓸리기보다 그 어리석음에서 이익을 창출하라. 그러니까 남이 판다고 팔고 남이 산다고 사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그 투자관 또 시장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워런 버핏은 폭락장을 이렇게 7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이러셨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존 템플턴이라고 그 영혼 있는 투자자로 유명하죠. 이분은 자꾸 하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템플턴 플랜이라는 책도 써서 유명하고, 그렇죠. 이분은 또 종교적인데 그 신앙심도 굉장히 강한 분이라 가지고 그 영혼의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종교적으로 업적을 남긴 분들에게 템플턴 프라이즈, 템플턴 상을 만들어서 상도 주고 이런 분이죠. 이분은 또 폭락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렇게 했을 때 첫째,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그러니까 최적의 그 매수 타임은 시장이
왕창 폭락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장이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이 왕창 떨어졌다 해서 거기서 겁나갖고 나도 왕창 갖다 팔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그러니까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왕창 떨어져갖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봐라. 그러니까 오히려 숨을 한번 깊이 들어 마시고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조용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투자하고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매수의 적기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워런 버핏하고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막 떨어져서 자고 나면 또 하한가, 자고 나면 또 하한가 막 이럴 때 감히 사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시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내공이 쌓였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이렇게 워런 버핏하고 존 템플턴은 이렇게 폭락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들 평범한 투자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의 의견을 요약해서 배우는 우리가 시사점을 네 가지를 추출해 보면은, 첫째, 시장의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첫째는 부채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투금물이란 말 제가 많이 했죠. 빚을 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계속 투자 안 돼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가 돈 빌린 증권사나 은행에서는 이자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 어떻게 마음을 평정을 유지하겠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첫째가 그거고, 둘째는 공부를 많이 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내공이 쌓여야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말이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주가가 50% 이상 추락을 감내할 수 없는 투자자는 주식 투자하지 마라. 내가 투자한 종목이 50%가 떨어질 수도 있고 70%가 떨어질 수도 있고 80%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망하는 기업이 아니면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수익을 주는 게 또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또 단연간의 투자 경험으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팔아야 할 시점은 주가가 추락하기 전이지 추락한 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추락을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서 예측을 해갖고 내가 팔고 났더니 확 떨어지더라. 그건 좋은데 내가 미처 예측을 못하고 조금 더 오르겠지라고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그럼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 네 번째,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오히려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역발상의 지혜를 한번 가져보자. 이 네 가지가 우리 워런 버핏과 존 템플턴 선생님이 들려주는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큰 두 번째, 투자 여건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저는 달러 환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큰 손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투자 자세를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다음 한번 주가와 환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 3년간의 그 환율과 위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아래 최근 3년 코스닥 환율을 보면 환율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면 확연하게 나타날 겁니다. 주가와 환율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300원을 이미 넘어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거의 연중 최저치로 들어와 있죠. 2,300대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로 보면 잘 알 수가 있고, 그러면 환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그 달러의 기준금리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결정하는 달러의 기준금리죠. 그 이제 오른쪽에 그 그래프를 보면은 한미 기준금리 추이 이래 갖고 현재 금리 현황을 나타내 주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5월 26일자에 1.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지난 6월 15일 날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1.5에서 1.75%를 유지하고 있죠. 환율이. 그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지금 환율이 같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향후 2022년 말, 금년 말까지는 3.4%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내년에는 3.8%까지 올리고 2024년도에 가서 물가가 잡히면은 다시 3.4%로 내리겠다, 이렇게 점도표를 제시하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와 그 시장에, 주식시장에 큰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니고 향후 그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미세 조정을 하면서 진행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시사하는 점은 적어도 2023년 말, 내년 말까지는 금리가 인상하는 기조에 있겠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기조가 흐름이 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연말까지 빅스텝을 적어도 2회 이상, 2회 정도 하면 1% 올리니까 지금 상단이 1.75%니까 2.75밖에 안 되겠죠. 그러려면 적어도 빅스텝을 3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세 하락장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대세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을 잘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은 크게 한 3번 내지 4번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한 크게 2번이나 3번 떨어지면 세 번째 날이 있고 나서는 네 번째 날에는 반등을 한다든지 반드시 이런 장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폭 한 2번, 세 번째 떨어지는 날은 한번 사보기도 하고, 이런 역발상 투자도 좋은 투자 그 습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